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42페이지의 주택 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서 보통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주택 건설 절차에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 건설 사업을 다루는 법률로서 해당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하고, 이러한 사업체는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용금사 이후에는 분양하게 되죠. 그 분양을 법에서는 주택 공급이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선 1단계와 관계된 내용으로서 사업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사업체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 등록 사업 주체 차시였죠. 사업체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선 분양 후 시공하게 됩니다. 선 분양 후 시공 방법에 따라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나중에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선수금 형태입니다. 만약 그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받고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면 많은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적 제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당연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그들은 공공이죠. 공공을 제외한 민간이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택조합을 설립한 때에만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관련되어서는 등록하지 않고 당연 주택 건설 사업하며, 민간 중에 등록 사업자, 조합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등록 사업자와 관계된 사항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함께 해나가시고 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조합은 매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542페이지의 등록 사업체, 등록 사업자입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연간 단독택 20호, 연간 공택 20세대 이상, 가로 속에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30세대 이상.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을 연간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연간 10,000km 이상의 대지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연간 단독택 20호 이상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 연간 10,000km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대지용 사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 되고자 한다면 등록 대상은 연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합니다. 단독택이나 공택을 20호, 2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자,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와 관련된 등록 대상 누구인지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비등사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공과 주택조합의 경우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 요건 찾으셨죠.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기업, 자본금 3억 원.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일 것. 그래서 3억 원 추천오시고 6억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전문 기술자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1명 이상 사무실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결격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 결격사유와 관련되어 우리 딱 하나만 정리해 놓습니다. 바로 3번에 관한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5번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독으로서 동그라미 1번 등록 말소 살펴놓습니다. 국장은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거짓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등록증 대여한 경우 대여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여란 말을 조합하면 거대란 말 만들 수 있거든요. 거대에 해당되게 되면 필수적 등록 말소 대상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기준에 관한 사안인데 이쪽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잠깐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행과 시공은 별개이거든요. 그런데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시공이라고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업무 영역을 확장한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게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저 시공 자격을 확보했을 때 어떤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양가로 6번에서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동그라미 2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 가로 해놓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당연히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죠. 그 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업무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기억 함께 오십니다. 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니은번.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일 것. 그리고 디귿.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으로서 등록 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고자 하면 시공이란 말은 몇 글자입니까? 2글자입니다. 원래 시행하기 위해 등록 사업자는 법인인 때 3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 3에
시공이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게 되면 3 더하기 2 하면 5가 되죠. 그리고 곱하기 2 하게 되면 개인의 기호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때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력은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명 필요한데 저 한 명에 시공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2를 더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는 3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추가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충분한 때 가능하겠죠. 이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등록한 자로서 최근 5년 사이에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연속해서 계속 시행했다면 5 곱하기 2 하면 5 곱하기 20 하면 100호, 100세대입니다. 그래서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가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시행하기 위해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추가하고자 한다면 두 글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충분한 시공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 그냥 보십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이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쳐놓습니다. 공동택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5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데 6층 이상의 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은 때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공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가 적용되게 됩니다.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 5년 나오면 100입니다. 3년 나오면 300. 그래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은 때는 6층 이상의 주택 건설 공사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쉽게 다시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 정도를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3번 공동사업 주체입니다. 1번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시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덴텍 조합은 제외한다. 그래서 세대수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덴텍 조합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리모덴텍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지방자탄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국가 빠집니다.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과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덴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해산 인가받아 해산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산하게 되면 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계속 승계된다, 단절된다,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독으로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없고 사업 주체 등인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단절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대수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덴텍 조합은 제외한다. 세대수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덴텍 조합은 세대수가 종전 100세대라면 100세대 딱 리모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하는 것이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지 못하고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조합 중에 세대수가 늘어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대조합의 경우는 단독 시행하는 것이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고용자 등록사업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가 4번 잠깐 보십니다. 공동사업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협약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협약은 계약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동사업체 상호간의 관계는 대등 관계이지 국가, 국민처럼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 관계 상호간의 책임 또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협약에 따르도록 돼 있지 법령에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바로 제2절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올해도 당연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쭉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럼 조합과 관련된 기본 개념으로서 현재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공동택 단지 안에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되기 때문에 조합은 모집과 관련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주거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 충분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었다면 각각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과 조합 설립 인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따져야 되고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상 설립 등기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법에 도시민주관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재건축 조합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하도록 최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인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한 것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547페이지에 주택조합의 성격과 관련되어 주택법은 주택조합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지 하고 있지 않다. 지역지정주택조합은 법인격 부여하지 않지만 리모델주택조합은 법인격 부여받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주택조합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직장, 리모델주택조합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첫 번째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조합이건 도시개발조합이건 정비사업조합이건 저 조합과 관련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늘상 절차에 관한 사항과 설립 절차를 말합니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해당되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관에 해당되는 총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성원에 해당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체계를 잡으신 상태에서 오래도록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양가 1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찾으셨죠? 그리고 반가를 1번 함께 보십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로 속에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관할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을 해산할 때에도 해산인가 대상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정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80%부터 사용권원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서 좀 빠진 내용일 텐데 저 사용권 뒤에 플러스 해놓으시고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추가해 놓습니다. 뒷부분에는 15% 소유권까지 함께 소술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만 잠깐 해놓습니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해산 또는 변경 시에는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추천하시고 해산 추천하십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원 모집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가로 속에 리모델주택조합 제외, 리모델주택조합 제외 추천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설립인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사용금사 받는 날까지 사용금사까지 가로 놓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번입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2번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그래서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 돼야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제출 서류와 관련되어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과 관계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비읍과 시옷을 묶어 놓습니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았거나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옷입니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권,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설립 신고란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국민택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기 줄쳐놓습니다. 직장택조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국민택부터 직장택조합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7번을 함께 보십니다. 조합원 자격 사실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기역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일 것.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신청일 줄쳐놓습니다. 가로 속의 투기 과일 주구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시켜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해놓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니은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그냥 한번 보시고 맙니다. 그리고 2번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기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일 것. 다만 국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무주택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함께 살피실 것으로서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조합 설립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내용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 방법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조합 중에 예외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것은 국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다면 저 직장주택조합은 국민택을 건설하는 자이다? 못하는 자이다? 못하는 자이죠. 여기 국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공공 아니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는데 조합조를 건설하게 되면 공사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지 국민택 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국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직접 조합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뭐하고?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가받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땅이 필요합니다. 반면 신고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직접 조합택 건설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 필요 없습니다. 인가받아 설립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에 전체 토지 면적의 1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정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이죠. 조합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조합 설립 인가 인가 1부터 사용 금사 1까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그리고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549페이지 보시면 549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고를 입은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조합원 모집.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박스에 예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 확보할 것.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 금사일 공사 다 끝나는 때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을 확보해야 되고 최소 20명 이상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조합원은 500명 이상일 것. 만약 3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조합원 수는 최소 1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권리 필요하고 조합 설립 인가 1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필요하며 이러한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인가 신청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증의 자격을 유지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직접 주택 건설하는 자 아니죠. 사업체 아닙니다. 땅 필요 없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현행 법령상 국민주택 공급한 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는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절차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552페이지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